자, 우리 그 가족분들 후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리치이노님, 무조건 안 원장님 입담이 최고. 저 별로 그렇게 말 많이 안 하는데 흔히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 이론적 개념을 정립해 주셔서 먹거리가 행복합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제임스님이요. 오, 책 받으셨네요. 책 도착했습니다. 퇴근하고 열독하겠지만 중간중간 아무데나 펼쳐도 재미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더바 파이팅. 자, 이렇게 또 좋은 후기 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와인에 대한 뭐 와인의 기원이나 역사나 이런 그 전반적인 와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전문적인 분의 어떤 조언은 아니고 그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듣고 싶어서 우리 그 김용백 팀장님이 어렵게 우리 그 국가대표 왕중왕 소믈리에 우리 김엽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한번 좀 봤더니요. 한국 국가대표 부분의 소믈리에 왕중왕전도 출전하셨고 또 독일 대사관의 한국 독일 모젤 홍보대사도 하셨고 또 국가대표 소믈리에 대회 1등 또 LG 매니저 청담 손수원이라는 데서도 계셨던 걸로 써 있고요. 또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소믈리에로도 있으셨고 현재는 한국 국제 소믈리에 협회 이사로 계시고 그렇죠? 또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와인 기본 상식 및 고급 과정, 또 전통주, 와인과 예술, 와인과 음식,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메리어트 호텔에서도 거의 한 12년 12년. 입사한 날 퇴사했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소믈리에라는 게 어떤 직업일까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소믈리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소믈리에 그럼 제일 첫 번째로는 뭐 고객님들에게 맞춤화된 그런 와인들을 추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소믈리에죠. 이제 서비스 직종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고 뭐 매니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고 조사 또 뭐 잘 안 팔리는 와인들 있잖아요. 악성 재고, 슬로우 무빙 아이템 이런 와인들 어떻게 하면 좀 소진할 것이냐, 뭐 하우스 와인으로 쓸 것이냐, 뭐 와인 메이커스 디너나 이런 걸 하면서 각 코스마다 음식과 매칭시켜서 이제 손님들에게 맛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할 때 또 소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입 직원들이나 또는 뭐 식음료 부서 직원들 뭐 교육할 때 서비스 교육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그 서비스맨들하고 좀 다른 수준이라는 것은 그 와인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직업 그런 직업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와인 소믈리에, 뭐 야채 소믈리에, 쌀 소믈리에, 뭐 사케 소믈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하나로 통틀어 개념을 말하자면 그냥 서비스하는 사람? 안 그러면 전문적인 서비스? 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원이 주장 관리.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부분 쌀이나 막걸리나 뭐 사케나 그 외 등등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어원의 역사 시작이죠. 네. 근데 나는 조금 그거는 있어요. 야채랑 좀 그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소믈리에 붙이는 건 좀 그래. 난 소믈리에라는 걸 처음 와인을 처음 들었거든요. 와인 소믈리에를 처음 들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소믈리에를 뒤에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인의 소믈리에가 제일 첫 번째로 시작이 됐고 그 어원이 그리고 나니까 그 말투가 조금 뭐 주장 관리인 이런 거보다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에 뭐 쌀 집어넣으면은 쌀의 전문가. 그래서 요즘에 보면 워터 소믈리에도 있고 뭐 제 아는 동생들도 많이 있지만 워터 소믈리에, 뭐 전통주 소믈리에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믈리에들이 많이 있죠. 그럼 나도 한방 소믈리에로 좋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무거나 다 소믈리에예요? 특허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침 소믈리에. 저기 뭐야 남성 질환 전문적인 몸침 소믈리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 소믈리에가 여성형 명사로 그 와인의 맛과 향, 산지 등을
이 꿰차고 있는 전문가이며 와인의 맛, 상태 등의 감별이 가능한 또 이 한국 직업 그 표준 직업 분류에도 들어가고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가 사업체를 하나 내서 네네. 지금 NCS 인재교육 개발원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 이제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나라에서 아주 밀고 있는 교육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또 그런 거 뭐죠? 그 일자리 만들어나는 예, 그런 거에 맞습니다. 또 중점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그 와인 소믈리에를 정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뭐 각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또 외국의 와인들 아니면 한국의 와인들을 또 소개하고 많이 팔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또 국가가 정책하고 또 굉장히 맞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믈리에를 하려면 그 매우 섬세하고 민감한 미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배 따위를 건드렸다가는 바로 퇴출당한다. 네. 실제로 그런가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담배를 일찍 배웠는데 네. 담배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와인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음식하는 셰프들도 마찬가지로 이 미각이나 후각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잘 안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솔직히 담배를 안 피면 뭐 좀 더 예민해진다? 뭐 내가 담배 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후각 미각 자기 노력이고 타고나는 건 없죠.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정말 예, 맞아요. 타고나는 건 없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좀 피는데 와인 대회를 앞두고는 담배를 좀 잘 안 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회 당일날이나 이럴 때는 담배 안 피죠. 예, 그리고 뭐 국제 와인 심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우리 그 김엽 소믈리에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자, 그 이 소믈리에 대회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쭉 나가가지고 어떤 그 와인을 맛을 보고 그 예를 들어 향을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 그 경쟁 기준으로 삼아서 1등, 2등, 3등을 네. 잡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운전 면허증 없으면 운전 못 하듯이 네. 예, 아무리 와인을 많이 먹어봤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론. 예, 이론. 네, 이론적인 부분 가지고 일단은 우열을 가리고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죠. 흔히들 얘기하는 눈 가리고 와인 맞추는 거. 네. 근데 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인의 품종이나 뭐 지역이나 또 빈티지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느냐라고 대부분은 이제 일반 분들은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픈한 지 뭐 1시간 또는 뭐 3시간 또 반나절 또는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오픈되어 있는 맛이 와인들 계속 변하는 변화요. 온도 예, 그렇고 예, 온도에 따라서도 바로 굉장히 많이 마시느냐 뭐 달라지고. 1시간 있다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와인 가지고 그러니까 막말로 뭐 장난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수준인지 뭐 이런 거를 알아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한 병을 가지고 잔을 여러 개를 놓고 다 이렇게 좀 했을 때 그럴 때 몰라요. 예, 전혀 다른 품종이라고 답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죠. 그래서 뭐 평균 한 1시간 정도 안에 한 12개 정도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 적어내는데 뭐 색, 향, 맛 이렇게 빈칸만 놔두고 예, 나머지 이제 그냥 다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열을 가리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나면 최종에 3명이 남죠. 그 3명이 이제 그 대회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서서 올라와서 번호표 딱 뽑죠. 번호표 뽑아가지고 1번 그러면 1번에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번이 제일 제가 봤을 때 여러 번의 경험에 걸쳐서 보면 2번이 제일 유리하고 3번은 그게 한 명당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대회 무대에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기다리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3번 하면 페이스에 말려요. 매도 먼저 말하기 낫다고. 맞아요. 네네네.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별로 저 같은 경우도 3번째로 뽑아서 올라갔을 때는
좋은 성적을 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이 가장 제일 좋고. 예. 이번에 따라야 되네. 근데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제 어차피 오늘 우리가 와인 얘기를 하니까 그 왕중왕전에서 그 아까 어떤 얘기였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떤 와인을 추천해 줄 거냐. 네. 왕중왕전 올라가면은 네. 그 한 7, 8가지 정도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마다 그 테마가 다 다르잖아요. 네, 테마가 다른 거죠. 그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각 손님 3명 또는 뭐 4명 정도의 손님이 앉아 계세요 테이블에. 네. 근데 각각 오신 손님으로 이제 가정하에 예,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은 뭐 실연당한 분, 또 이분은 뭐 승진한 분, 이분은 뭐 새롭게 결혼한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게 미리 세팅돼 있는 와인들이 여러 병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고객들의 상황에 맞는 상황별 적합한 와인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손님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스토리텔링 입혀가지고 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와인이든지 간에 대부분은 다 그 와인에 얽혀 있는 스토리나 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야, 그럼 와인 종류가 진짜 수천, 수백만 가지.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국가대표 나가고 거기서 왕중왕전을 하고 손님 앞에서 머리 엄청나게 좋아야 되겠네. 아니 머리도 좋고. 나도 좀 그 생각했는데 이거 머리 나빠서 할 수 있는 앞이 작업이 아닌데. 음식 쪽이나 뭐나 하나 전문가들은 머리 나빠서 될 일이 아니야. 네, 약간의 애드립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센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 우리나라 말인가 일본 말인가 하여튼 뭐 편하게 얘기하면 유돌이잖아요. 유돌이. 예, 유돌이가 말. 유돌이 예,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황별로 하려면 정말로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그래서 이런 게 물론 훈련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소위 말해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나야 타고나야 되는 거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첫 번째 관문으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메뉴가 하나 있어요. 덮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메뉴를 펼쳐 보세요. 앞에 손님들이 쫙 앉아 있죠. 물론 심사위원들이지만 그 메뉴를 딱 펼치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한 8개 코스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의 하나하나에 맞게 하나하나의 와인들을 최적합한 와인들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페어링을. 페어링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 샐러드 하나에 뭐 화이트 와인 하나 매칭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샐러드부터 디저트까지 먹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뭐 상큼한 거부터 먹고 마지막에 좀 단 거 먹고 중간에 좀 무거운 메인을 먹고 그런 것처럼 와인도 여러 가지 와인 중에 화이트 와인 또 조금 가벼운 레드 와인부터 무거운 레드 와인에 디저트 와인까지 이 그 수직과 수평 구조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좀 포즈 어렵죠. 맞추듯이 수직과 수평 구조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뭐 숨차요. 진짜 올라가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마르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게 좋은데 영어나 불어를 써야 되거든요. 영어나 불어를 한국에서 하는 대회도? 그럼요, 당연하죠. 영어 되게 잘해. 그래서 그 이제 소믈리에 대회의 제일 메인 꽃이라고 하는 이제 디켄팅 서비스가 있죠. 와인 서비스하는 거. 이거 뭐 신의 물방울에 나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만화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대회에 나가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디켄팅하는 그 심사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디켄팅하는 이유가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래된 와인. 또 한 가지 와인은 이제 영한 와인의 그 공기를 같이 접시키면서 뭐 탄닌이나 산미나 이런 부분들 복합적인 향들을 최대한 풍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의 물방울 보면 만화책처럼 쭉 뭐 이런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디켄팅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한 되게 오랜만에 디켄팅을 한 거예요. 그 협의 동생이 댓글을 한 거예요. 형님 오른쪽 어깨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네, 또 답글 다죠. 그러게 그 종종 좀 현직에서 나도 이거 해야지. 상처 받으셨다 그래요? 아니 상처 안 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나만 아니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몸이 기억을 하게끔 막 중간중간 이걸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계속 뭐 팀장하고 관리 쪽으로 이 그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현직에서 이런 걸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가 좀 등한시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지. 그래서 요즘에 한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조금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그 와인의 얘기하기 앞서서 또 간단하게 이제 와인의 기원까지 역사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 와인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인류 최초의 술이면서 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온 술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와인은 이제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주가 알코올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를 주 원료로 한 포도주를 의미를 하는데 그 와인의 어원은 이제 라틴어 그 비넘 즉 그 포도나무로부터 만든 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태리는 비노, 독일은 바인, 뭐 프랑스는 뱅, 뭐 미국과 영국은 이제 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와인의 성분은 뭐 수분은 85%, 알코올은 대략 9도에서 13도, 당분, 비타민, 뭐 유기산, 각종 미네랄, 폴리페놀 이런 성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4,000년경에 시작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저기 과일을 압착하는데 사용했을 유물이나 이런 와인을 담았던 도구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발굴하면서 많이 발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란 이라크 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세계 최초로 와인의 문명이 시작된 데가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하는 나라죠. 네, 예, 예. 네. 그쪽 그다음에 이란. 네. 예.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루마니아, 몰도바, 뭐 크로아티아, 체코 뭐 이런 나라들에서 처음 프랑스가 시작을 아니에요? 했죠. 프랑스가 아니고 아니야. 예. 그럼 와인의 역사가 거의 그럼 한 6,000년, 7,000년 이렇게 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세대 3대 문명의 발상지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도 그 강을 하나를 또 끼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발달을 한 건 맞고요. 갑자기 몰도바 하니까 요즘에는 은근히 저 몰도바 와인 그 여왕의 와인이라서 은근히 네. 많이 들어와요. 네. 그냥. 그 지금 현재 뭐 이거 회사 이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차르 와인이라고 하는 그 와인 회사에서 그 푸카리라고 하는 와인을 수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의 베를린 쪽에서 열리는 세계 5대 품평회 중에 하나인 베를린 와인 트로피라는 그 국제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그 이안 루카라고 하는 그 몰도바 와인 협회 회장하고 좀 잘 알고 지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거는 이제 푸카리라는 와인은 아니고 그 와인 말고 다른 굉장히 많은 와인들이 있고요. 품종들도 뭐 아마 뭐 샤도네이, 뭐 소비뇽 블랑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근데 페테아스카 네아그라 아마 이런 품종도 있고요. 아까 포도 품종이 좀 예. 그다음에 품종이 뭐 타무이와서라고 하는 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는 기억하기 쉽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품종이다. 타무이와서라는 품종도 있고 예, 그런 품종들 가지고 만드는 예, 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못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와인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와인인데 몰도바에서 아주 훌륭하게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몰도바가 근데 어디죠? 몰도바요. 흑해 옆에 있습니다. 흑해. 아니면 모르도바에서 저기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좀 중간쯤에 껴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함대 흑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흑해를 기준으로 위쪽에 이제 루마니아의 몰도바가 조금 이제 작은 나라 밑에 붙어 있고요. 예, 옛날에 이제 루마니아였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제 이란 쪽이 있습니다. 그 이란 이라크 쪽이 되게 서남아시아 쪽이 되게 일정이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근데 거기 와인을 처음 들어봤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그쪽이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근데 이쪽이 프랑스에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 바다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거기가 이제 흑해가 가로막혀 있는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점점 나오면서 그 마케도니아, 예,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뭐 크레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섬도 있고 그 섬 쪽에서 이제 유출이 되면서 이태리 시칠리아 섬의 바로 위에 있는 그 흔히 알고 있는 이태리 그 지도가 사람 뒤꿈치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 있는 힐 부분 있죠. 빼쪽 나와 있는 부분. 거기가 볼리아라고 하는 거. 볼리아. 뿔처럼 나왔다 그래서 볼리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볼리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그 에투리아 사람들이 거기다 포도나무를 식재를 한 게 이제 이태리의 유럽 쪽으로 진출하게 된 스타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쪽으로 기원이 올라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유럽 쪽으로 펼쳐지게 됐었죠. 예, 그게 이제 와인의 역사. 아, 지금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고 있으니까 진짜 이쪽에 예. 약간 여기 서르지아에서부터 약간 여기로 넘어오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같이 하면서 뭐 다른 그 기존에 했던 방송하고 좀 다르게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하기 쉽게끔 아까 얘기했던 그 터무니없는 품종 그런 것처럼 싹싹 알아들어요. 아, 좋아.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더니 그 터무니없는 품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인의 그 전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현대적인 그 와인의 그런 관리 체계 그뭐 AOC라고 하죠, 뭐 아펠라숑 디 오리진 꽁트레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제정된 이유나 뭐 각국의 그 와인 관리하는 그런 등급 체계나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그 지역 또 나라를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부 남반구에 30에서 50도 정도에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옛날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크로아티아나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 이런 쪽은 이제 동유럽 그래서 제3 세계의 와인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흔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럽 쪽,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이제 올드 월드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나라들. 예. 그리고 흔히 요즘에 마트 가면 많이 있는 칠레,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는 뉴 월드, 뭐 신세계 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신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뉴 월드 쪽에서는 와인을 시작한 지 뭐 길게 안 됐습니다. 뭐 아주 길어야 뭐 한 300년, 뭐 짧게는 한 6, 70년 정도 만에 붐이 확 일었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와인이 뭐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뭐 한 40년, 50년 정도 전부터 많이 발달했고, 물론 그 전에 금주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물론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제 붕업이 된 지는 이제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미국, 그다음에 호주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뉴질랜드나 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규정을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역별 품질 등급 같은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옛날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나라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올드 월드 그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그 품질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AOC라고 우리 영병이 형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AOC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AOP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레가 프로스티지라고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태리에서도 등급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DOCG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가 DOC 그리고 그 밑에가 IGT라고 해서 슈퍼 투스칸 와인들 나오는 IGT 등급인데 그 등급이 IGP 등급으로 바뀌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태리에서는 비노라고 그러잖아요. 예. 프랑스에서는 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테이블 와인, 그래서 비노 다 따블라 이렇게 따블라가 테이블이니까, 예. 그렇게 그다음에 불어로는 뱅드 따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네 가지의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가지의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올드 월드 쪽은 그런 거 확실한 등급 체계들이 좀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 월드 쪽은 아직까지는 약간 러프하죠. 러프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올드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레이블을 봤을 때 그 품종보다는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레이블에. 보르도 지역이냐, 부르고뉴 지역이냐.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 보르도라고 레이블에 붙어 있다면 이 보르도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르도 그러면은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와인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까베네 소비뇽, 뭐 멜로, 까베네 프랑, 뭐 뿌띠베르도, 뭐 말백 이런 품종들 가지고 만들었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밌어. 재밌어. 어렵긴 하죠. 아니, 좀. 이게 뭔가 재밌어요. 한도